안녕하세요. 철강남입니다. 과거부터 계속 생각해왔던 것들이 있는데요. 실은 우리나라의 대학 수학능력 입학 시험은 꽤나 높은 수준을 자랑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결코 그 수준이 떨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너무 어려워서 놀랄 지경인데요. 이렇게 똑똑한 학생들이 우리나라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데 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학자들이 잘 나오지 않을까? 이게 항상 궁금했습니다. 다행히 공대 쪽에서는 그래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코로나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노벨상에 거론된다라고 하는 박사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인문학 쪽에 관해서는 전혀 그런 학자를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실은 제가 보기엔 저의 좁은 소견에 비춰보면 거의 학생이나 혹은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잘못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대학교 강단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수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수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학생들이 발제를 합니다. 다행히 그 학생들이 발제할 텍스트가 조금 쉬우면 다행인데요. 텍스트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학생들이 제대로 발제를 할 수 있을까요? 잘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어설프게 이해를 해가지고 와서 그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내용과 논의를 쫓아가기에도 급급합니다. 그러면 교수자라는 사람은,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텍스트가 어떤 맥락하에서 적혀지고 기록된 것이며 발제한 부분이 어떤 내용들을 함의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지혜나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 경험에서는 거의 딴소리를 하는 교수님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또한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해하는 학생들의 그 이해도를 깊이 있게 끌고 가기보다는 딱 그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그런 모습과 태도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착각하게 되겠죠. 아, 인문학이란 수준,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수준은 이런 수준에 불과하구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간혹 이런 수업도 있습니다. 저처럼 저렇게 철학 원서라든지 깊이 있게 들어가는 수업도 있죠. 이런 수업은 학생들의 이 지적인 욕구를 제대로 자극하고 있을까? 이건 약간 미지수입니다. 내용이 왠지 어려운 것 같고 용어가 왠지 어려운 것 같으면 저게 무슨 말일까? 무슨 뜻일까? 저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해서 앞에처럼 학생들이 그냥 발제를 시켜서 그걸 발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극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그런 어려운 용어를 쓰면서 그런 어려운 내용을 다루면서 그 용어를 좀 더 자신이 해석하고 순화하여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대부분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록 대학의 강단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철학이나 인문학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접하게 되는 많은 강연, 강의 자료들 혹은 유튜브도 거의 유사하죠. 앞에서 대충 쉽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수업들은 마치 5분이나 10분 안에 한 철학자의 개념이나 사유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아주 간결하게 소개해주는 그런 인문학 컨텐츠들이 그렇고요. 어려운 개념이나 용어만 남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의하고 알려준다고 하는데 막상 듣고 보면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고 본인은 과연 저 이야기를 이해하고 알고 말하는 건가? 이런 의구심만 들게 만드는 강연들이 또 한 부류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학 강단에서건 혹은 대중들을 위한 그런 강의에서건 진짜 인문학을 좋아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어려운 철학을 좀 더 쉽게
쉽게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똑똑한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학생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이 궁금해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제대로 답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질문에 충분하게 응답할 수가 있을까요? 스스로가 그렇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학생들을 별로 대부분의 교수님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논객들이나 대부분의 학자나 강연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란 어떤 어려운 개념을 아는 것, 남들은 잘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내가 숙지하고 파악하는 것, 이런 게 공부가 아니고요. 이렇게 어려운 책들을 한 글자 한 글자 직접 읽어가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깊이 있게 숙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공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고 있는데요.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약간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계속 동영상을 올려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인문학의 거짓되고 잘못된 정보들에 이리저리 헤매고 휩쓸리다가 제 강의를 듣고 제 이 동영상을 보고 좋아해 주시는 그 한 분 한 분들 때문에 저도 바쁜 와중에서도 꾸준히 이렇게 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꾸준히 제 동영상을 듣고 구독해 주시는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에게 가지고 있는 불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좀 강연을 더 빨리 올려달라는 거죠. 더 자주 올려달라는 겁니다. 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게 주어진 환경들이 매번 이렇게 동영상만 촬영해서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님을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혹시나 좀 더 빨리, 그리고 아무래도 유튜브는 일방적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들을 계속 물어가면서 상호 소통하면서 공부를 배우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2021년 여름방학 때 신청한 사람들이 하나요? 강의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온라인과 줌을 통하여 하는 몇몇 그룹들이 있는데요. 학생들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의 직업과 생업을 다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전부터 궁금했던 이 인문학이나 이 철학들을 공부하고 싶어서 저하고 계속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런 분들을 뵐 때마다 참으로 감사하고 특히 직장생활 하면서도 계속 이 어려운 공부를 하는 모습에 오히려 가르치는 제가 더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모든 신청을 제가 다 받아줄 수는 없고요. 한 두세 그룹 정도만 제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나 또 공부하고 싶은데 주저하고 있을 분들을 위하여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또 새로운 클래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요. 수업의 형태는 아마 줌으로 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저에게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이 발달된 문명의 이 통신 기술에 저도 사용하면서 매우 놀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조율하기도 그래서 훨씬 편안할 겁니다. 용이하더라고요. 그러니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나가는 이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자세하게 안내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수박 겉핥기나 그저 지식이나 명역을 탐내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닌 저 대가들의 사유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하는 진실된 소수를 응원하면서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